안녕하세요. 저는 노예 인생에서 얼마 전 벗어난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엄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가 고물상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어릴 땐 아빠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고물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는데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었죠. 아버지는 제게 필요한 건 뭐든 다 해주시면서도 제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어요. 밖에서 저를 마주치시면 제게 일부러 아는 척 안 하시는 걸 본 후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행동했는지 깨닫게 됐죠. 중학교 때 저희 아빠 고물상에 버려진 물건들도 많고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 담도 엄청 높게 쌓아놔서 친구들이 거기가 저희 아빠 고물상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사람들 잡아넣어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듣고서도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렇게 친구들이 저희 아빠의 고물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가던 도중 저 멀리서 아빠가 저희 쪽으로 오고 있는 걸 발견했었는데요. 친구들은 저희 아빠인지 모르지만 고물상 주인이라는 건 알았는지 곧바로 수군대면서 저희 아빠 인상이 험악하게 생기지 않았냐느니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야, 저 아저씨가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야. 딱 봐도 수상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해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뭘 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 아니, 수상한데 드나들면서 맨날 혼자 다니고 너무 이상하잖아. 아빠는 저와 친구들이 자기를 본다는 걸 금방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 친구들은 아빠가 찔려서 뒤돌아간다고 했지만 제가 아빠를 창피한다는 걸 들켰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빠, 오늘 왜 갑자기 나보고 피했어? 네 친구들 앞이잖아. 아빠 안 부끄러워? 아빠의 말에 그동안 동네에서 이상할 정도로 아빠를 마주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고 미안한 마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아빠가 고물상을 한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우리 아빠가 하는 고물상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니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고물상이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 돈을 적게 벌진 않거든요. 저희 아빠가 조금 크게 하시기도 하셨고 솔직히 주위 친구들보다 풍족하게 자란 편입니다. 남들 그냥 학원을 다닐 때 저는 비싼 과외를 붙여주셨고 덕분에 대학도 꽤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으니 더는 저에게 고물상이라는 존재가 부끄럽고 숨겨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가끔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실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오히려 그렇게 당당하고 기죽지 않은 제 모습에 저에게 반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딱히 부모님의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물론 직업엔 귀천이 없고 저희 아버진 저를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그 사실을 알고 저와 같은 생각이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어머님이 직업에 대한 편견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 고물상 운영하고 계세요. 고물상? 그걸로 무슨 돈이 벌리긴 하니? 그거 쓰레기 주워다가 파는 거 아니야? 교양 없게. 그래도 적지 않게 버시는 편이세요. 직접 집게차랑 트럭 운전도 하셔서 일이 많이 없으면 공사장 일용직으로도 가끔 일하러 나가시고요.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무식하게 돈 버는 사람이 있니? 격 떨어져서 정말. 엄마 왜 그래? 열심히 일하시는 건데 격을 왜 따져? 네, 직업에 귀천이 어딨나요? 다 저 키우시느라고 뭐든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 어머님은 그럼 전업주부시니?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혼자 저 키워주셨어요.
제가 고물상하는 아버지 손에 자랐다고 하니 어머님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도 어머님의 표정을 보니 기분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면서 어머님을 말려보았지만 그날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잠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온 저를 보신 아빠는 단박에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셨죠. 인사드리러 가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신나서 나간 애가 왜 이렇게 시무룩해? 아니야, 그냥. 거기서 너한테 뭐라고 해? 너 마음에 안 든대? 그건 아니고 그냥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려고. 설마 거기서 내가 고물상한다고 안 좋아해? 눈치가 백단이었던 아빠는 바로 제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알아차리셨습니다. 결국엔 아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 네가 속상한 건 이해하지만 그런 걸로 사돈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순 없어. 아직까지도 고물상한다고 그러면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도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 난 괜히 나 때문에 너욱 결혼 깨지는 거 싫다. 어차피 결혼하면 시댁이랑 왕래할 일이 뭐가 있다고. 남편 보고 결혼 결정해야지. 일단 만난다는 그 사람부터 데려와봐. 아빠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일단 제 남자친구를 소개받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시어머님과 다르게 이미 저희 아빠가 고물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라 아빠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자네는 술은 좀 하나? 네, 장인어른 양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사온 게 있는데. 남자친구는 저에게도 말 한마디 없이 아빠가 좋아하는 비싼 양주를 사왔고 옆에서 싹싹하게 아빠의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를 무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아빠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는지 남자친구와 결혼을 무르는 걸 말리셨습니다. 유서방은 참 사람 됨됨이가 된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걱정해. 그건 그렇지만 눈 한 번 딱 감고 일단 결혼하면 안사돈 되시는 분도 금방 마음을 고쳐먹을 거다. 괜한 걱정하지 말고 네가 더 예쁨 받으려고 노력해봐. 아빠의 말에 한참 동안 고민했지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괜한 걱정 때문에 남자친구를 놓치기는 아까웠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남자친구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설득했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드라마에서 보면 부잣집 시댁에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며 찾아오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곤 하잖아요. 사실 남자친구네 집도 부자니 혹시 저에게도 찾아오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설득을 잘한 덕분인지 상견례까지 어머님을 보는 날은 없었습니다. 고물상 하신다고 들었는데 따님은 멀쩡하게 키우셨네요. 예, 그래도 벌이는 충분해서 혼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폐지나 주우러 다니시는 분이 뭐 그렇게 돈이 많겠어요. 혼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희 집에서 시작하게 하죠. 요즘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니긴 하죠.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반 정도는 부담하는 건 어떠신지요? 아니요. 저 없는 분들한테 손 벌릴 만큼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면서 며느리의 집안 살림살이 교육해서 분가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그럴 거면 저도 같이 살림 배울게요. 넌 가만히 있어. 어디 어른이 말씀하신 데 끼어드니? 그래요. 살림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저희야 감사하죠. 그래요. 사돈이 그래도 말이라도 통해서 다행이네. 함께 시댁에서 산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냅다 그렇게 하라며 찬성해버리고 저는 꼼짝없이 시댁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중간에서 잘 막아주겠다고 했지만요. 아빠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댁에서 시작하라는 거야? 중간에서 유서방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어차피 너도 회사 다니고 그러는데 사돈이랑 그렇게 자주 마주칠 일이 있겠어? 기껏 해봐야 주말 정도일 텐데. 그래도 아빠는 딸의 시집살이 당해도 괜찮은 거야? 아직 안 살아보고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분가하면 되지.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결혼 포기하면 아빠도 마음이 안 좋아. 아빠는 괜히 본인이 흠이 돼서 제가 결혼을 포기해버릴까 걱정을 해서 무작정 숙이고 들어가신 건데 결혼을 깨버리면 아빠가 너무 미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아빠의 말대로 참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닌다고 시집살이가 약해지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회사를 다녀서 살림을 배울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려야 했죠. 매번 어머님은 먹을 만큼만 새로 반찬을 해야 한다면서 새벽 4시마다 저를 깨워 주방으로 불러내셨죠. 그렇다고 뭔가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시집살이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속내가 빤히 보이는데 대놓고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나마 남편도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다가 뒤로 갈수록 별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일어나는 소리에 자기도 눈을 뜨고 어머님을 막아주기도 했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자기도 매번 새벽같이 눈을 뜨는 게 귀찮았는지 제가 일어나든 말든 자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하고 아침을 하고 난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이미 녹초가 된 상태인데 꼭 제가 집에 들어와 씻고 자려고 하면 먹고 싶은 게 생겼다면서 저에게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대셨습니다. 저기 앞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 한 캔만 사와. 지금요? 이 시간에 무슨 맥주예요, 어머님? 편의점 배달이라도 시켜드릴까요? 난 맥주 하나면 되는데 배달은 무슨 배달이니? 넌 돈이 나만 하니? 그런 식으로 돈 펑펑 쓰고 다니면 너도 니네 아빠처럼 거지 되는 거야. 저 이제 잘 준비 다 했는데 편의점까지 언제 다녀와요?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10분이나 걸어가야 되는데. 너는 시험이 말이 우습니?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어른이 시키시면은 그냥 네 하고 다녀와야지. 대체 뭘 배우고 자랐는지. 이래서 엄마 없는 애는 에휴. 엄마 그만해요. 내일 출근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일을 시켜요? 이러고 내일 또 새벽에 깨울 거잖아요. 돈 버는 게 유세니? 우리가 돈 한 푼 아쉬운 것도 아니고 네가 버는 돈 우리는 우스워.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어머님은 툭하면 저에게 회사를 다니니 집안 살림을 엉망으로 한다며 타박하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가정부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시고 집안 살림에 손 떼신 지 한참이나 되셔서 정작 주방에서 조미료도 한 번에 못 찾으시는 분이셨어요. 거기다 교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치고는 딱히 어머님도 교양이 있으신 분은 아니었는데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쌍욕을 하신다거나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건물을 2채 가지고 계셨는데 건물주면 그래도 기본적인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지식이 하나도 없으셔서 세입자와 문제도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그냥 미루다가 결국엔 집에 연체료가 한가득 붙은 고지서가 날아와 부랴부랴 낸 적도 있었네요. 엄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세금은 제대로 알아보라고 했잖아.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모르면 좀 알아봐. 그걸 왜 몰라? 이럴 거면 애초에 건물을 사지 말지 그랬어. 엄마가 뭘 한다고. 내가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어? 내가 투자한 부동산으로 너 지금까지 먹여 살린 거야. 그건 운이었잖아. 딱 한 번 운 좋아서 대박 난 걸로 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래? 모르겠으면 세무사한테 맡기기라도 하든지. 매번 연체됐다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게 뭐 어때서? 결국엔 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정 답답하면 네가 해주든가. 남편도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그렇게 매번 세금 내는 걸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화가 잔뜩 나서 남편이 어머님 다그치는 걸 들어보니 그렇게 교양을 운운하시던 어머님도 사실 그저 운이 좋아 졸부가 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해 어디. 건물주도 뭘 아는 사람이 해야지. 아니면 주영이한테라도 물어봐. 그래도 세금은 잘하는 애니까. 내가 걔한테 뭘 물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신경 안 써서 지금 연체료가 이만큼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래 대체. 너 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니? 어머님은 못 배운 거에 자격지심이라도 있으신지 제 남편이 어머님에게 한 소리 하니 더는 듣기 싫다는 듯 남편의 말을 모두 잘라내버리셨습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냐는 말에 어머님의 학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었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어머님은 중졸도 간신히 하시고 원래는 공장 다니시면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에게 뭘 배우고 자랐냐는 둥 없는 집안이라느니 교육을 운운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넌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니? 명절에 니네 아빠를 왜 보러 가? 우리한테나 잘해. 너네 아빠한테 잘해줘봤자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니? 그래도 명절인데 인사는 드리고 와야죠. 자식도 저 하나인데.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산더미 같은 줄 알아? 조상님들이 며느리가 친정 간다고 일찍 일어나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이번에는 간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저 혼자라도 잠깐 갔다 올게요. 누구 마음대로 간다 만다야? 이제 설이니까 이불 빨래도 새로 다 하고 그릇도 꺼내서 새로 깨끗하게 닦자. 저기 먼지 쌓인 것도 털어내야지. 어머님은 쉬지 않고 집안일을 시키셨고 옷장에 있는 옷도 다시 다 다려놓으라면서 하루 종일 다리미질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나마 도와줄까 기대도 했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버려서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후로 이모님까지 집에 오셔서 수발을 드느라 명절 연휴 내내 결국엔 집안일만 했습니다. 다음 연휴에는 먼저 선수를 치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오셨어요. 어머님, 이번 추석 땐 아버지 건강검진을 잡아놔서요. 하루 일찍 가서 아빠 보호자로 있어드리고 당일에 와도 괜찮을까요? 너 없으면 제사는 누가 준비해? 너는 생각이 있어 없어? 너네는 근본도 없는 집안이라 제사도 보고 다 상관없나 본데 갈 수 있으면 가봐. 맞아요, 형수.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형수 없으면 우리 엄마 혼자서 다 제사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제사 음식을 미리 사두거나. 제사는 청성이야. 사기는 뭘 사다 둬? 됐다. 너 같은 애한테 뭘 바란 내가 잘못이지. 그래,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어머님의 호통에 결국에 눈치가 보여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님은 명절이든 아니든 제가 친정에 갈 틈을 안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퇴근하면서 장을 봐오라며 시키셨고 주말엔 어머님이 시키시는 집안일에 친구들을 데려오셔선 제가 대접해드려야만 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은 도움도 안 되고 시동생은 불난 집에 기름칠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빨래를 안 내놓고 주말에 자기 빨래는 왜 안 돌렸냐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형수님, 아무리 바쁘시다고 해도 할 일은 제대로 하셔야죠. 오늘 입고 나가려고 했던 옷이 아직도 빨래통에 있으면 어떡해요? 데이트도 있는데. 도련님이 안 내놨잖아요. 제가 함부로 방에 들어가는 것도 안 좋아하시면서. 그러니까 빨래 가지러 들어오는 것도 제가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시동생은 얼마나 뻔뻔한지 저를 아주 식모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저는 정말 식모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결국엔 참다가 어머님한테 이럴 거면 월세라도 얻어서 분가하겠다고 대든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 저도 일하고 힘들어요. 이런 집안일은 그냥 가정부한테 부탁하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거랑 식구한테 맡기는 거랑 같니?
남의 손에 살림 너무 많이 맡기면 안 좋아. 저는 이 집 식구로 생각하고 있긴 하신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월세라도 구해서 분가할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식구로 생각 안 했니? 그리고 분가? 시켜주려면 얼마든지 시켜주지. 대신에 내가 너 처음부터 집안일 다 가르치고 분가시켜준다고 말했었잖아. 저도 회사 다니는데 무슨 살림까지 배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회사 그까짓 거 힘들게 다녀봤자 얼마나 번다 그래?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너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회사 그만두고 딱 1년만 집안일 배워서 제대로 살림하면 내가 분가시켜줄게. 넌 거지 같은 집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 해도 분수에 넘치지 않니? 딱 1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꼭 지키세요. 저는 어머님의 말에 오기가 생겨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대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그 후로 한동안은 저를 새벽에 깨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 원래 오시던 가정부 아주머니들을 모두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제가 회사까지 그만두니 어머님은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을 속셈이었던 거죠. 너 안방에 화장대는 왜 청소를 안 하니? 화장대 거울이 엉망이잖아. 너 나한테 시위라도 하는 거야? 아니요, 죄송해요. 얼른 가서 닦을게요. 어머님은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도 큰 소리로 저를 구박하셨고 저는 눈 딱 감고 1년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 저는 노예나 다름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약속한 1년이 지나도록 어머님은 분가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으셨습니다. 어머님, 약속하신 1년도 지났어요. 2년 동안 시집살이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는 뭐가 충분해? 아직 살림 제대로 배우려면 한참 멀었어. 제가 뭘 더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내가 하란 것만 하니까 문제인 거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안 시켜도 척척 잘해. 어머님은 뻔뻔하게 말을 바꾸셨고 약속한 1년을 다 채우고 나서도 그 집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는 건 여전히 생각도 못할 일이고 회사를 다시 다닌다고 하니 다시는 분가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그때만 잠시 나아질 뿐이었고 그것도 몇 번 하다가 말더라고요. 여보, 분가를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돈을 벌면 우리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어. 당신이 분가하고 싶다고 시작한 일이잖아. 이제 그만 투덜거려. 당신이 시작해놓고 왜 자꾸 나한테 화풀이야. 그럼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말이야? 당신이 생각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너무해. 나도 할 만큼 했어. 당신이 불만 생길 때마다 내가 엄마한테 대신 말해줬잖아. 그런데 엄마가 아직도 저러는 건 당신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나 어머님 말이면 입에 지퍼 잠그고 하라는 대로 다 해. 그것만 하니까 문제지. 당신이 먼저 싹싹하게 애교도 부리고 그러면 엄마가 저러겠어? 어머님의 전용 비서처럼 모임을 가시면 어머님을 차로 바래다 드리고 집에 돌아와 쌓인 집안일들을 해야 됐고 시동생과 남편의 밥도 꼬박꼬박 챙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더 잘해드려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두 사람도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머님을 바래다 드리고 조금이라도 집으로 늦게 들어오면 언제 오냐면서 배고프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언제 와? 나 배고픈데 집에 먹을 게 없어. 지금 장 봐서 들어가는 중이야. 조금만 참아. 아니면 배달이라도 시켜 먹던지. 형수님, 얼른 들어와서 제 옷부터 다려주세요. 저 데이트 가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초등학생 둘을 집에 남겨두고 온 것도 아닌데 득달같이 전화가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사항이 어찌나 많은지 몸이 2개라도 부족했습니다. 시동생은 만나는 여자친구가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니 자기도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데이트를 나갈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입고 나가느라 저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어머님도 그 여자를 꼭 붙잡으라면서 엄청 기대하고 계셨었고요. 그러다 시동생이 그 여자에게 정말 잘 보이긴 한 건지 여자친구가 인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개차반 같은 시동생한테 부잣집 딸이 시집 온다는 게 솔직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 식당에 다 같이 만났는데 그곳에서 결국엔 일이 터져버렸죠. 내 귀걸이 어디 갔어? 내가 아까 잠깐 빼가지고 분명히 가방에 넣어놨는데? 너지? 네가 훔쳤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손을 눌려? 네? 제가 어머님 귀걸이를 왜 훔쳐요?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머님은 자기가 가방에 넣어둔 귀걸이가 사라졌다면서 곧바로 저를 의심했고 제가 제대로 된 변명을 하기도 전에 제 뺨으로 손바닥에 날아왔습니다.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요. 거지 같은 것들은 매가약이야. 어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비싼 거 보니까 절로 눈이 돌아가디? 여기가 어디라고 물건을 훔치길. 어머님,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당신이 그랬어? 지금 당신들 이게 무슨 교양 없는 짓이야? 얼른 손 떼세요. 예비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어머님은 대체 왜 저 같은 걸 감싸주느냐는 듯 반문했죠. 뭘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지금 귀걸이 훔쳐갈 사람은 얘밖에 없어요. 대체 왜요?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하시는데요? 일단 물건이 없어졌으면 직원한테 떨어진 물건이 있나 없나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에요? 예비 동서는 곧바로 직원에게 귀걸이 분실물이 없냐고 물었고 그 직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방금 화장실에서 다른 직원이 주운 귀걸이가 있다며 들고 왔습니다. 당연히 그 귀걸이는 어머님의 것이었지만 어머님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셨죠. 나는 당연히 쟨 줄 알았지. 돈도 없는 애가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욕심내지 않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가씨도 가진 사람이라 이런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함부로 손을 날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않거든요. 어머님을 보니까 파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이야? 파혼은 무슨 파혼? 넌 어떻게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니? 주영이 내 대학 동기야. 당신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하는데 주영이 그럴 애 아니야. 그건 그거고 고작 이런 걸로 무슨 파혼이야. 어머님은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서 손까지 휘두르셔 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하시는데 내 미래가 훤히 보이네. 주영이가 저걸 당하고만 있을 애가 아닌데 왜 당하고만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말에 시동생은 눈짓으로 어머님에게 얼른 사과하라는 듯 눈치를 줬고 어머님은 떨어지지 않는 입을 겨우 떼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그래, 오해해서 미안하다. 어머님은 그게 다예요? 어머님도 무릎 꿇고 사과하셔야죠.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했던 예비 동서는 제 대학 동기 중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요. 은행장 딸이라 집에 돈도 많아서 그런 건지 시동생도 시어머니도 꼼짝도 못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 파혼하는 꼴 보고 싶어? 얼른 제대로 사과해. 시동생의 말에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한참이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치욕스럽게 저에게 1시간이 넘도록 무릎을 꿇고 계셨고 그 사과를 본 친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못 박았죠. 어머님은 돈 많은 부잣집 딸이 하는 말은 꿈쩍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고물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무시하셨던 분가도 제 친구가 결혼하고 분가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 한마디 하니 바로 시켜주셨고요. 가끔 시댁에서 마주치고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친구가 대신 나서서 한마디씩 해주네요. 시동생은 한번 크게 대일 뻔하더니 그 후로는 제 친구가 하는 말이면 뭐든 해주는 신랑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도 동생을 보고 은근히 눈치가 보였는지 이제는 알아서 살림도 돕고 제가 친구랑 여행을 다녀오면 밥도 혼자서 잘 챙겨 먹네요. 시동생이 생각은 없어 보였는데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친구가 동서로 들어온 후로 어머님은 한마디도 못하고 시집살이는 꿈도 못 꾸고 계시죠. 처음엔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웠는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던 남편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도 하더라고요. 그 후로 당연히 어머님이 또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기미가 보이면 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어머님을 막아주는 든든한 남편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다시 회사도 다니면서 어머님 집에 가정부 비용 정도는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그 넓은 집을 혼자 살림을 해나가기엔 버거우실 것 같아 그 정도는 좋은 마음으로 해드릴 수가 있네요. 저번 명절부터는 그동안 못 간 친정부터 다녀왔거든요. 어머님이 그걸 아시고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 시집살이를 더는 안 시키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말 고지곳대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다 제 절친이자 동서가 저희 집안에 들어와 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